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연루된 흔적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변호사 출신으로 일반 사람보다는 법지식이 많이 해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은 항상 본인은 범죄 현장에서 한 발짝 뒤로 그런 식으로 물러서 있으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앞장서서 처리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고 김용이고 또 유동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들이었죠.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그리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처장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도 그런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의 지금 정모 비서실장 얼마 전 같이 기소됐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늘 앞장 세우면서 자신은 뒤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리고 재판 거래, 또 현재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특혜 등 이재명 주변의 모든 사건들은 척근들을 앞장세웠습니다. 선거법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가지 본인이 직접 앞장섰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위정교사 혐의입니다. 그렇게 철저했던 이재명이 왜 위정교사에서는 직접 나서서 발을 담갔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막연한 추측으로 말씀드렸던 적은 있었는데 1심 재판이 끝나면서 하나씩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자기는 옆에 있다가 누명을 덮었었다,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게 주장했던 발언 때문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거짓말이었으니까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는 됐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김병량 고인이 됐죠. 지금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을 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성 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우선 떠오른 사람이 원년 멤버 김인섭이었습니다. 김인섭은 김진성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동업을 했던 관계죠. 그래서 충분히 말이 통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인섭이 김진성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이 동업자 관계이던 김진성에게 위정을 부탁했는데, 김진성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위정을 한다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고 처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 만큼 몇 차례 계속되는 부탁에도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섰던 사람이 이재명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정진상이었습니다. 정진상이 나섰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진상 정도면 충분히 말이 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김진성은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지만 계속 거절을 하면 결국은 이재명이 전화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몸값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정진상 역시 김진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8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판이 1월 정도로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통화를 했던 시점이 12월 20일 이 언저리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속이 타들어간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김진성 씨와 통화하면서도 텔레그램도 사용하고 또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는 등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을 했죠. 그렇지만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김진성이 통화를 녹음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결국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이때도 이재명은 위정을 부탁하는 통화까지만 자기가 직접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일,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진술서를 받아보고 또 이거 좀 부족하다, 이거 진술서 다시 수정을 해라, 이런 중간 역할은, 잡다한 실무와 중간 역할은 모두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나서서 처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 전형수 전 비서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죠. 그런 점으로 볼 때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전형수 전 실장에게 깊숙하게 개입을 시켰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 나몰라라 하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던 전영수 전 실장이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여튼 이재명은 김진성과 전화통화 서너 번 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 부분이 마침 덜미가 잡혔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김동연 판사,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는 하찮은 천민, 정치판에 종속된 사법의 개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김동현이라는 이상한 판사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첩첩산중입니다. 김동연의 1심 판결문은 그야말로 누더기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방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심에서 위정교사 혐의 2심 재판, 항소심 재판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김진성 씨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정죄 처벌을 무릅쓰고 위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명시적으로 위정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죠. 그런데 김동연은 김진성의 위정에 대해 처벌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정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죠. 그렇다면 이재명이 고의가 없었다면 김진성은 왜 위정을 했는지에 대한 김동연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그런 부분을 왜 위정을 했는지를 담아야 되는데 김동연 판사는 그런 부분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김동연의 판결문은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했던 잡문 수준이다. 완전히 잡문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라면 앞뒤가 맞아야죠. 앞뒤가 쭉 연결돼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돼야 되는데 김동연 판사의 판결문은 누가 읽어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각조각 엉터리 판결문이었던 것입니다. 앞뒤가 연결되지도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마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는 것은 위정교사 혐의 재판을 통해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섭이 형하고 요즘도 연락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과 김인섭이 오히려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성에게 위정을 요구했던 1번 타자는 김인섭이었습니다. 1번 타자로 나섰던 사람은 김인섭이었는데 그런데 그 김인섭이 갑자기 이재명이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죠.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해서 낙선한 이후 그 이후로는 김인섭 씨와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업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죠. 김인섭과 연락한 지 2006년 이후 10수년간 20년 가까이 연락을 안 했는데 백현동에 내가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인데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을 승인했다 그런 주장도 그 같은 거짓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말과도 너무나 닮은 꼴이죠. 그렇지만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인섭은 2006년 첫 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이재명의 선거 사무소 계약도 해주고 또 다른 경쟁자가 목 좋은 자리에 사무실을 얻지 못하도록 김인섭이 미리 계약을 선수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후원금도 보냈고 차명으로도 거액을 후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김인섭과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고 위정교사 사건에서도 그 같은 관계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재명은 김진섭과 김인섭이 동업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김인섭에게 김진성을 포섭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로비 혐의로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는데 이재명도 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는 사실상 유죄로 선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김진성은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백현동은 지사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이재명이 말을 얼버무리고 상황을 정리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반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백현동 사업을 도와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보통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을 상대방이 거론을 하면 뭐라고? 백현동?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섰건 아니면 정진상이 했건 백현동 사업을 성남시에서 도와줬다는 사실을 이재명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성남도계공이 백현동 민관합작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를 이재명에게 물었더니 이재명이 인섭이 형이 하는 일이니까 잘 도와줘 이렇게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백현동은 이재명이 정진상이 했던 일이다 이렇게 떠넘기기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에서도 그 단서의 일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재명은 이제 정진상이 지금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